김재 변호사님, 강경화 장관이 이제 처음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뭐 차를 바꿔 타겠다. 아까 말세탁 이후에 나온 뉴스라 좀 그렇긴 합니다. 네. 요거는 좀 검소한 행보를 보이겠다. 뭐 이런 겁니까? 네, 원래 차로? 국무위원 관용차 에쿠스 대신에 소나타를 타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원래 에쿠스가 3,800cc잖아요. 예. 그거 대신에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겠다고 밝히면서 2000cc로 낮췄군요. 환경도 생각하고 또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강 장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있는 이제 2002년식 SM520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 에쿠스 차량이 조금 뭐 과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쿠스 차량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또 본인이 환경을 위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생각으로 소나타로 바꾸기로 했으면은 그 부분은 지원하고 또 지지해 줄 만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장관이 아무래도 좀 검소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이런 안 그래도 발표를 한 것이죠. 인사청문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야당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임명을 기다리는 와중에도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런 뉘앙스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괜히 장관이 이제 한 급 내린다고 해서 차관보 한 급씩 내리는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은 왜냐하면 지금 K9 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급도 내리면 그런 엑센트, 아반떼가 돼야 되는데. 무시항 때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제 원래 차가 있는데 밴을 타시겠다고 그 카니발 타시겠다고 그러니까 체어맨이 하나 남게 됐어요. 저도 괜히 시장님 따라서 저도 뭐 작은 차 탄다 했으면 그 좋은 차를 그냥 그대로 시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좋은 차를 체어맨 타고 다녔습니까? 시장 때. 그게 오히려 더 세금을 아끼는 부분입니다. 저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외교장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직급에 따라 차를 갖고 하는 사회가 아닐 때 가는. 나는 장관이지만 소형차 타고 일반 말단이지만 중형차 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료 사회라고 하는 경직돼 있다. 장관이 소나타 탄다면 그다음부터 차관부터 난리를 해서 새로 돈 들여서 더 낮은 직급의 차를 사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근데 또 이 K9 타던 차관이나 본부장이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갑자기 어느 날 아반떼를 타고 등장하면 이제 다른 차관들은 눈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김본부장 아반떼 탔다. 이러면 우리도 다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 차면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차가 아니라 관용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3,800cc가 되는 에쿠스 차량은 놀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누군가가 차야 되는데 장관이 지금 소나타를 타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관용차를 장관이 타던 에쿠스 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차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며칠 관리 안 하고 놓으면 배터리 나가죠. 계속 시동도 걸어줘야 되죠. 그럼 이거 팔아야 되거든요. 팔고 나면 3,800cc 에쿠스 같은 건 이 똥값이라 얼마 돈도 받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강경화 장관 끝나고 나서 외교부가 앞으로 계속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다시 관용차가 필요해서 사게 되는 과정이 오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 저는 강경화 장관께 어제 대통령이 좋은 하셨거든요.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정말 능력으로 좀 보여주실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지로 보여줄 때가 아니라 강경화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력으로 본인이 그동안 갖고 왔던 이제 문제를 극복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쿠스냐 소나타냐 갖고 저희가 이렇게 길게 논평을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좀 뜨거운데.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에쿠스 소나타 얘기만 아시고요. 어쨌든 강경화 장관이 임명이 되셨으니까 임명되기 전에는 언론의 역할이 갖은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려야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강 장관께서 실력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돌직구쇼에서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소개해드렸는데 청와대에서 조금 전 문정인 특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엄중한 청와대의 대통령의 부정적인 반응과 의지를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멘토인 문정인 외교 특보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공개한 건데요. 이거는 청와대가 상당히 잘한 결정이다. 어려운 선택이었겠지만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성희 위원님,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문정인 교수의 그와 같은 발언들, 사드 뺀다고 그럼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 같은 발언들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청와대가 경고한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가 분명히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우리 오늘 이제 신문에 많은 사설들이 아예 이렇게 자유로운 발언을 할 때면 특보자리 계급장 떼고 하라. 그런 일을 많이 하시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수 개인 의견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요. 교수님들을 갖다가 어떤 공직에 대한 어떤 준비나 이런 거 없이 높은 자리로 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구속된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교수 출신입니다. 안종범 수석부터 해서 김종 차관까지 이 정부에서도 지금 안경환 장관 후보자 같은 것이 이제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이제나 공직 선출직 공무원이든 이 공직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걸 가지고서 공직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하는데 이것은 국가와 국민과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픽업을 할 때, 발탁을 할 때도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좀 유념하게 해서 사람을 발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청와대가 새로 꾸리면서 안보실장이나 외무장관이나 실제로 국방장관과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교수님께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충분히 그런 중국과 러시아를 안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앞서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청와대의 문정인 특보를 향한 경고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